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서 그동안의 중국이 보여왔던 태도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한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부산 엑스포 지지 또 방한 가능성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지 Y타임스가 분석해 왔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4일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 중국의 공군망은 통합해야 한다 그러면서 서울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태도에 대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은 한미일 동맹 강화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날 시진핑 주석의 발언 가운데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4년 이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시 주석의 이날 발언은 이번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고요. 만약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올해 말 4년 만에 3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한 문제는 우리가 거론하기 전에 시 주석이 먼저 언급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방한할 차례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도 한 총리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시 주석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외교적 발언 수준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엑스포 유치 경쟁국인 사우디와 중국은 최근 들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우디 대신에 한국의 손을 들어주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한국 측이 하고자 했던 핵심은 이 한미일 3국 밀착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의 협력 필요성과 함께 미국과 중국 간의 대등한 관계를 요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중한 관계는 양국과 양국 인민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중한 관계는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양국 관계가 빠르게 발전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는 양국이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해라 그러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시대에 맞춰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일본과 함께 경제, 안보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에 대한 설린 우호 정책을 견제하고 있으며 한국이 중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중시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반영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진핑의 발언은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 이른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중국과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삼가해 줄 것을 한국 측에 요구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어서 중앙경제는 밀접하고 산업망과 공군망이 깊이 융합돼 양국의 상호 이익 협력을 심화해야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은 다자주의와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을 수호하고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서 국제 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질 높은 발전으로 중국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4억 명 이상의 인구가 현대화에 진입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시장을 더 개방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만 시 주석은 지금 한국을 향해서 그동안 한국이 해왔던 대로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식으로 미중 간 중간 지점에서 외교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한국과 중국의 공급망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국에게 굴욕적인 외교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얽매이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론이라는 명제에 지나치게 함몰되다 보니까 외교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방안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래 정상 외교란 균형성이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에 2번이나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 주석은 한국을 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명한 외교상의 결례입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왜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국내적 문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등의 이유를 댑니다만 사실 외교적으로 봤을 때 한국 방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한국을 이용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한국 측에 뭔가 부탁할 거리가 있을 때 적극 검토를 합니다. 한국 측이 알아서 슬슬 기게 되면 중국 측은 그럴수록 한국을 우습게 보고 굳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그렇게도 고대했던 것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다리 놓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식량 지원 계획이나 통큰 대북 지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시진핑 주석이 측면 지원을 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진핑 주석의 중재로 한중,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남북, 한중, 한미로 이어지는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 정부의 애절한 요구에도 왜 고개를 돌렸을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결코 중재자가 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때는 그런 능력도 있고 스스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건도 능력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몇 번 시도를 했지만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의 요구마저 단호하게 거절하고 제갈 길을 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체면이 말도 안 되게 깎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 측의 요구가 무엇인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선뜻 한국 측의 중재 요구를 받아들일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정상회담 자체를 미뤄왔던 겁니다. 2번째는 그야말로 본질적인 것인데 북중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북중 외교가 아니라 미국을 자극하는 북중 외교라면 자칫 시진핑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중국은 이 북중 관계를 지렛대 삼아서 미국의 어퍼컷을 날릴 만큼 힘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북중 관계보다 미중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은 한국 측이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 작업에 중국이 사실상 도와줄 방법도 없고 자칫 어설프게 북한을 건드렸다간 이 북중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방안 자체를 꺼려했던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는 태도를 바꿔서 먼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중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포위 작전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마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우선 중국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 손발을 맞추면서 중국과 디리스킹을 하고 공급망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중국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의 경제 침체로 인한 한국 경제의 손실은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한국을 향한 무역 제재를 하고 싶어도 할 품목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젠 중국이 오히려 바가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의 다급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을 방문할 생각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필요 없는 갈등을 조성할 필요는 없겠지요. 북중러 밀착 구도가 아니라 북러 간 밀착을 하더라도 중국은 이들과 일정 부분의 거리를 두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으로 통칭되는 한미일 결속에서 극단적인 중국 제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국을 관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방한해가지고
외교적 거리감을 해소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도 그동안 후쿠시마 방출수 문제로 격한 언쟁을 주고받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외교 관계도 정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미 유엔 총회에서의 일반 토의 연설에 이어서 20일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의 연설에서도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맞서겠다는 뜻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에 양국이 이 문제를 두고 외교 무대에서 충돌을 거듭해온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일본과의 외교 문제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